거대 유니버스의 창시자,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번만 들어본 사람도 없지만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없을 이 인물의 이름값은 우리 돈으로 무려 약 300조 가량인데요.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Let it go, let it go, 나나나나나나나, let it go, let it go. 12월의 시작과 함께 추워지면 생각나는 애니메이션, 바로 겨울왕국이죠. 겨울왕국 3는 2027년 11월 24일 개봉 예정인데요. 이 겨울왕국을 만든 제작사가 바로 모두 이 장면 기억하시죠? 실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월드 모습을 오프닝 영상으로 사용 중인 월트 디즈니사입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창시자 월트 디즈니의 이름에서 시작됐는데요. 오늘이 바로 월트 디즈니가 1901년에 태어난 날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시가총액은 약 300조에 달하는데요. 창시자인 월트 디즈니는 본인의 회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쥐 라는 별명의 미키마우스가 1년에 벌어들이는 금액은 무려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월트 디즈니 말고 미키마우스 하나가요. 그럼 월트 디즈니는 어쩌다가 지금의 거대 유니버스 월트 디즈니를 만들 수 있게 됐을까요? 1907년의 어느 밤 시골 농장에서 두 소녀는 뛰기 시작합니다. 고작 5살의 동생을 두고 두 형은 이 농장을 탈출하게 되죠. 남겨진 5살의 아이는 도망간 두 형을 대신해 더 혹독하게 농장에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남겨진 이 아이가 바로 월트 디즈니였죠. 어린 나이에 디즈니에게 유일한 친구는 자신이 농장에서 돌보는 동물들이었고, 잠시라도 시간이 난다면 디즈니는 땅바닥에 동물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10살 무렵 디즈니는 하루에 4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요. 신문 배달, 가게 점원, 약 배달, 아이스크림 장수까지 이 일 중 어린 디즈니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바로 신문 배달이었어요. 이유는 신문에 만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만화를 보고 따라 그리면서 디즈니는 생각합니다. 나도 커서 만화가가 돼야겠다. 하지만 꿈과 달리 성인이 돼서도 디즈니는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노숙을 하는 등 힘든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디즈니는 캐릭터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대박이 나죠? 이 캐릭터는 뭐였을까요? 생쥐? 미키마우스? 아직 아닙니다. 첫 캐릭터는 호감형인 동물 토끼를 모티브로 한 오스왈드 레빗이었고, 이로 인해 드디어 22살의 나이에 할리우드의 월트 디즈니 회사가 작게나마 탄생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배급사에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제작비 40% 삭감. 그러자 월트 디즈니는 화가 나 직원들에게 다른 배급사를 찾아보자고 얘기하죠.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유는 배급사에서 디즈니사의 직원들을 몰래 스카우트해갔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디즈니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첫 캐릭터 오스왈드를 배급사에 넘겨주게 됩니다. 분노한 디즈니는 본인이 만든 캐릭터 오스왈드를 넘어설 무언가가 필요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만든 캐릭터를 뺏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역발상을 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로 캐릭터를 만들자. 본인이 그렸던 오스왈드에서도 악역으로 등장하던 그 생쥐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탄생시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었지만, 반대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가 탄생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3가지를 고민하는데요. 호감형 외모와 귀여운 행동을 하는 유머러스한 생쥐. 이때 떠오른 인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는 바로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미키마우스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러다 보니 미키마우스는 예상치 못한 곳까지 쓰이게 됩니다. 어린이용 방독면을 미키마우스로 디자인한 건데요.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방독면 쓰는 것을 거부하자 미키마우스 모양의 어린이용 방독면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어린이들이 서로 쓰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그런데 미키마우스는 탄생과 동시에 성공했을까요? 많은 배급사에서 미키마우스를 거절합니다. 별다른 매력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디즈니는 결심을 하는데요. 당시 영화조차 무성 영화였던 시절 미키마우스에
목소리를 입히기로 하죠. 그 미키마우스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월트 디즈니 본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애니메이션에서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니메이션의 성공의 6할 이상이 바로 음악임을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겨울왕국 하면 OST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죠. 미키마우스의 인기가 치솟자 덩달아 항의도 늘기 시작합니다. 미키마우스의 짓궂은 장난을 아이들이 따라한다며 부모들의 항의 편지가 이어졌는데요. 미키의 캐릭터 방향성을 바꾸기 어려웠던 디즈니는 미키의 장난이 단순해 보이도록 못된 캐릭터를 하나 만듭니다. 이 캐릭터가 바로 심술 많은 도널드 덕이었죠. 이후에 디즈니는 공주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1호 공주, 백설공주를 시작으로 총 15명의 공주들이 탄생했죠. 첫 시작은 디즈니가 직원들 앞에서 직접 연기를 해가며 설득했고 직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백설공주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처음 만드는 캐릭터기에 쉽지 않았죠. 표정이며 손짓이며 상상만으로 그려내기 쉽지 않던 디즈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진짜 공주를 데려오기로. 그래서 만약 백설공주가 있다면 누구와 어울릴까라는 생각으로 캐스팅 과정에서 가상의 백설공주 마지 챔피언이 캐스팅됩니다. 마지 챔피언의 연기를 보며 백설공주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세상에 없는 작품을 실사 영화로 먼저 만들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죠? 백설공주 한 편에 들어간 그림만 25만 장. 한 사람이 작업하려면 200년 동안 그려야 될 수준이었죠. 600명의 직원이 3교대로 작업한 결과 우리가 아는 백설공주가 탄생하죠. 물론 라이온킹을 만들 때도 실제 사자를 데려와 보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 문제가 너무 큰 제작비가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즈니사는 파산 위기를 겪죠. 오죽하면 애착하던 미키마우스 판권까지 담보로 맡기며 돈을 구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에 언론들은 디즈니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 거론되자 대출해준 은행들이 디즈니를 찾아오게 되죠. 어떻게든 파산을 막고자 한 디즈니는 은행 직원들에게 백설공주를 설명하며 설득하게 됩니다. 작품 설명을 끝까지 들은 은행 직원은 대꾸도 표정도 없이 자리를 나가게 되고 은행 직원 한마디에 회사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순간 떠나는 은행 직원은 한마디를 남기고 가버립니다. 아까 그 정도면 돈 좀 벌겠는데요? 그리고 더해진 은행의 피드백. 백설공주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금액을 대출해주겠습니다. 당시 25만 달러의 제작비로 시작했던 백설공주는 은행의 도움을 받아 당초 금액의 6배에 달하는 150만 달러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한화 400억 원 수준이죠. 디즈니의 어리석음이라고 조롱하던 언론사들은 다시 연이어 기사를 쏟아냅니다. 디즈니의 어리석음이 역사를 만들다. 디즈니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인간 배우가 없는 완전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만들기를 희망했다. 드디어 1937년 카세이 서클 극장에서 본인을 조롱하던 모두를 관객으로 만든 백설공주가 개막을 하게 되고 백설공주의 성공은 월트 디즈니를 영화계의 거물로 만들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의 꿈이 세계로 퍼져 또 다른 꿈을 만들듯 여러분의 꿈 또한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지금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